이제 엎드리면 이제 마취 들어갈게요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마취가 들어가는데 빠르면 이때부터 암흑기라는 게 시작을 돼요. 수술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저는 라섹 할 때가 더 아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요청해 주셨던 소희의 헤어라인 교정 후기입니다.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늦어졌죠. 이게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잖아요. 의료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임의대로 후기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내보내게 되면 자칫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제가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헤어라인 교정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20년 넘게 앞머리를 내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컴플렉스로 생각한 부분이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성인이 되면 헤어라인 교정을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로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헤어라인 교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마가 꽤 넓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맞박이었어요. 맞박이.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스터디 플래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앞머리 내렸을 때랑 안 내렸을 때랑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제 친구가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좀 이마에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머리 기르면 계속 잘라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앞머리도 막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고데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시원하게 이마를 드러내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제 돈으로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세요. 헤어라인 문신이 있고요.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 있습니다. 그 헤어라인 반영구 문신은요. 모발 색깔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이마에 빈 부분을 좀 채워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신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리터치를 해줘야 좀 자연스럽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격상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 모발을 갖다가 여기다 이식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내 머리가 직접 이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애초부터 저는 헤어라인 교정을 좀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변화 과정도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가 진짜 넓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사진입니다. 진짜 수술 전에 이건 내 마지막 이마야 하면서 찍은 거고 그 외에는 이마를 이렇게 정말 다 드러낸 사진이 없어요. 얼마나 콤플렉스면은 사진이 없겠어요. 1개월 후에는 내가 진짜 이미 자라난 모발이랑 심어둔 모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어놓고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앞머리를 내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개월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이때부터 암흑기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암흑기가 뭐냐면 이식한 모가 이제 탈락을 하고 새로운 모가 자라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다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3개월째 때 암흑기가 왔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이식모가 계속 자라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암흑기가 왔었고요. 그래서 3개월째 때는 약간 휑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근심이 생기긴 했지만 뭐 다들 겪는 과정이라고 해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잘 자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4개월째부터는 이식모가 완전히 새 모발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1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강시술을 받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됐고요. 지금 저도 이제 보강한 부위는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다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 후에야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강한 부분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병원들 중 왜 모제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제림은 아예 이마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그다음 이마 축소 등을 전담으로 하는 병원이고요. 여성센터와 남성센터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이름만 센터만 구분한 게 아니라요. 아예 의료진도 여성 전담 의료진, 남성 전담 의료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수술 방식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준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상담을 받자마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거는 1년 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무료로 보강 시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1년 후에 경과를 지켜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준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술은 정지현 원장님께 받았고요. 정말 나이스하십니다. 많은 연예인분들, 유명한 모델분들 수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사실 이 부분 제일 많이 여쭤보시죠. 저는 정말 열일해서 정말 열일했고요. 저는 절개법을 했고요. 2,000모 정도 심었고요. 그 가격이 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330만 원으로 할인을 받아서 했어요. 저는 당일에 아예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수술 날짜를 평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제가 유튜버가 돼서 이렇게 콜라보도 하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이마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후 사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440만 원이야? 이게 아니라 비절개법으로 하면 좀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몇 모를 심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딱 얼마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병원 가서 문의해서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냥 제 가격은 이랬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모발 이식을 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총 2,000모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강시술까지 다 합치고 나니까 2,468모를 심었다고 병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술을 했을 때는 견적보다 조금 더 많이 2,094모를 심게 되었고요. 수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밀도 보강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374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강 수술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주신 본래 첫 수술을 담당해주신 정지현 원장님께서 보강 수술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재림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첫 수술을 절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강 수술은 비절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비절개가 통증이 확실히 적거든요. 그래서 절개보다 좀 비싼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흉터가 났는지 여부, 저는 절개법을 했잖아요. 절개 같은 경우는 후두부 이쪽을 이렇게 절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흉터가 안 남았습니다. 흉터 있나요? 딱히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절개법은 실밥으로 묶어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흉터가 거의 없어지지만 아무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하지만 이제 삭발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머리카락으로 완전히 가려지고요. 저 아까 보셨듯이 1년 후에는 거의 다 아물어서 흉터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개 수술 방법을 보고 비절개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절개식 방법은요. 이 후두부에서요. 필요한 만큼의 모낭을 두피 면적에 따라 좀 떼어내서 봉합하는 방식이에요. 이 절개식 방법은 비절개식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의 모발 이식이 필요할 때 훨씬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절개식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절개식은요. 후두부를 절개하지 않고 모발 사이사이에 필요한 모낭만을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잔머리 효과를 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아플까봐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절개 방식은 절개 방식보다는 통증이 좀 덜 하고요. 회복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취 방법, 이것도 진짜 많이 여쭤보셨는데 마취 저 진짜 너무 신세계였어요. 누워서 이렇게 엎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이제 마취 들어갈게요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마취가 들어가는데 제가 분명히 엎드리고 있었는데 깨어나니 나는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있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수면 마취를 1차적으로 하고 국소 마취로 이마 쪽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수면 마취를 하는 이유가 국소 마취가 되게 아프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수면 마취를 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면 마취가 아프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수면 마취 시작합니다 하면 그냥 제가 잠들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픈지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중에는 전혀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깼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소 마취가 이마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아니 아예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첫 수술을 절개법으로 받았잖아요. 이 후두부가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땡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수술하고 첫날 이틀 정도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잘 때 조금 좀 땡기는 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1부터 10까지 통증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절개는 한 5 정도? 제가 통증을 잘 견디는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4에서 5 정도의 통증이었고요. 비절개는 제가 워낙 모수도 되게 적었고, 왜냐하면 첫 수술은 제가 2,000모를 넘게 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절개로 했을 때는 370모 정도 심었기 때문에 통증을 1에서 10으로 했을 때 한 1 정도? 비절개는 진짜 별로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죽을 듯이 아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라섹할 때가 더 아팠어요. 그리고 수술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2017년 10월에 수술을 받았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때 논술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강의 나갔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이식 부위가 좀 딱지가 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고 앞머리까지 내리시면 정말 감쪽같이 아무런 티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저는 다음날부터 강의를 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파마나 염색 가능한지. 저 이거 수술하고 3주 후에 염색했거든요. 3주 후에는 염색이나 파마 해도 지장 없습니다. 수술 전에 주의사항은 뭐 엄청난 걸 준비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4시간 전 금식을 하셔야 되고 마취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일을 지우고 오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저는 딱히 네일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이제 수술 부위가 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벗고 입는 그런 옷보다는 남방같이 이렇게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오라고 권장을 해주는 문자가 옵니다.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세요. 관리하는 이 키트를 주시거든요. 이거 제가 모제림에서 받아온 건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앞에 절개법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약간의 피가 조금 묻어날 수가 있어요. 베개에. 그래서 베개에 깔고 자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베개 깔개라고 하나요? 베개 깔개를 주시고요. 짜잔! 이거는 호박즙입니다. 이마 붓기 빨리 빠지라고 이렇게 호박즙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고생착 스프레이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정말 그 직후에 관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3일 동안 이 식부에 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거의 막 흐를 정도로 막 엄청 열심히 뿌리고 막 저는 이튿날에도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이마 이식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고생착 스프레이도 챙겨주시고요. 눈 붓기가 조금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아이 마스크인데요. 저는 이거 가끔 절개할 때 조금 이마 통증 부위가 좀 아프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아이스 팩처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마스크도 챙겨주십니다. 절개법으로 수술하신 분들에게 나가는 건데 과산화수소 이 거즈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소독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까지 챙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과 같은 거 볼 수 있는 가이드북 같은 것도 나눠주세요. 당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는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주는 간단한 키트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주시기 때문에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진통제와 모낭염이 날 경우 바르는 약 같은 걸 챙겨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모낭염이 나지 않아서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경과를 지켜보다가 한 열흘 정도 이후에 모낭염 같은 게 생긴다 하면 바를 수 있는 약까지 처방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계속 문자를 보내주세요. 1일차, 5일차, 그리고 열흘 정도 됐을 때 딱지 나서 샴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안내해 주시고요. 정말 주기적으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초기 상담 받을 때 디자인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재현 원장님께서 제 이마에 맞게 너무 동그랗게 하면은 인형 헤어라인처럼 정말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믿음이 많이 갔거든요. 생착률, 제가 제일 걱정한 생착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발이 이쪽에 생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낭을 통해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술한 병원은 모낭 분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기 위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모낭 분리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모낭 분리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착률은 정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만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마가 많이 넓은 것만 빼면 이마 자체가 막 엄청 못생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마도 톡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굳이 이마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를 해결하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제 정말 이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정말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Q&A로 들어온 질문들 다 정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